6페이지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경우는 돼 있죠. 직권 말소하는 경우 돼 있죠. 자, 볼게요. 자, 이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29조가 무슨 사유예요? 각하 사유잖아. 자, 무슨 사유? 29조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요거 기억하겠죠? 29조 2항이 뭡니까?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리고 3항부터 11항까지 있다 했죠. 있으면 이거 다 미리 발견하면 다 뭐예요? 각하지요. 다 각하인데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어떻게 돼?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 어떻게 처리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한다. 기억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1번 3번, 4번, 5번 있지요. 다 뭡니까? 29조 1항 2항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고. 자, 2번 한번 봐요. 관할 위반 등기 29조 2항이 1항이죠. 1항은 이거는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해요. 그냥 직권말소예요. 그냥 직권말소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자, 요거 봅시다. 20번 문제. 요거는요. 자, 20번에 1번 문제를 설명하려면요. 요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건 좀 설명하고 해야 돼요. 설명하고.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약집 43페이지 봐요. 요약집 43페이지. 자, 요 가처분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가처분 설명해 볼게요. 자, 봐요. 갑이 을에게 지금 을하고 등기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요. 그럼 우리가 소송하면 8월 10일 소송했다 칩시다. 그러면 갑이 원고지요. 원고고 을은 뭐예요? 피고지요. 자, 소송 중에 만약 소송에서 갑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판결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지요. 또 을 등기를 말소하면 되지요. 이기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을이 뭡니까? 소송 중에 있지요. 소송 중에 건물을 병한테 빼돌려요. 병 앞으로 등기해요. 그럼 자, 이때 갑이 소송에서 이겼죠. 이겼는데 찾아올라 하니까 병은 뭐라 합니까? 내가 죗값 조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또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요?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봐요. 보통 소송 전에 많이 합니다. 갑이 8월 5일 날 법원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습니다. 자, 가처분을 해놔요. 그럼 법원이 이기할 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죠. 촉탁등기입니다. 촉탁등기고. 자, 그럼 등기만 볼게요. 자, 1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뭡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했죠.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가처분 등기할 때는요. 두 가지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피보존 권리. 피보존 권리 요겁니다. 요거 소유권 이전 소유 말소송. 요거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또는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무슨 사항? 금지사항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금지사항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금지, 담보 제공 금지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거 기억나요?
가압류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가압류는 무슨 채권의 대상이다? 금전채권이고, 가압류는 등기부에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청구금액 적어준다. 기억납니까? 가압류는 반드시 뭘 적어준다? 청구금액. 가처분은 뭐예요? 분쟁물이고, 대상이 무슨 물? 분쟁물이고, 등기부 요거 두 개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남편이 때리면 뭡니까? 안방 지금 가처분 했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안방을 넘어올 수 있어요? 못 넘어와요? 넘어올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비디오로 녹음해가 뭡니까? 태그밍 시킬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팔 수 있습니다. 자, 3번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봅시다. 자, 요 몇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답니까?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되고, 근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요거 기억나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의뢰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주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하지요. 자,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주고, 가압류 가처분. 기억나지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요 두 개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계쟁물, 분쟁물일 때입니다. 자, 가압류는 대상이 뭐예요? 금전채권이고, 등기부에 뭘 준다?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지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 금지에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다른 사람 팔 수 있잖아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지금 가처분 등기되어 있죠. 가처분 등기되어 있어 만약에 갑이 소송에서 이기죠. 소송에서 이깁니다. 자, 이기면은 성소해버리면 요 병이 있죠. 요 병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병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병의 입장이고, 갑의 입장은 뭐예요? 갑이 소송에 이기면 뭐예요?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죠. 가처분 등기 위에 산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자, 여섯 번째. 자,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놓고 이전 소송에서 갑이 이겼어요. 자, 11월 10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자, 그러면 4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합니까? 이겼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뭡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겼죠. 승소했어요. 그러면 승소로 인한 뭐 소유권 이전 소송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말소 등기. 말소 등기와 동시에 있죠. 동시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에 있죠. 요 이전 등기 있죠. 요거는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예요.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미 가처분을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 이기면은 뭡니까? 이게 등기하고 요건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받아왔으면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냐?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 등기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 말소. 이게 저촉되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 말소는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고, 우리 적어놓고요. 단독 신청 말소고, 옆에다 또 적어놔요.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 1번이 되죠.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수용 시, 수용일 이후에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지요. 직권 말소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종료한 후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밝힌 29조 2항이지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4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지요. 가등기 이후에 경유된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체부 등기는 원칙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겠지요. 5번, 대지권 뜻의 등기 있죠. 아까 했잖아. 자, 우리 아까 했잖아요. 대지권 뜻의 등기 어디 한다? 구분 건물 토지등기부에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예요. 있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뜻의 등기. 어느 등기보다?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입니다. 직권 맞죠? 직권 맞으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21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기억나지? 어느 한 토지, 양토지가 있으면 뭡니까? 합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익적 권리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성역제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 되지요. 4번.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실질 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을 때 회복하는 등기다. 맞죠? 자, 답 맞고 말소 등기할 때 이항이 있을 때는 제3자 승낙서 넣어줘야 되고 3번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뭡니까? 종전순위죠.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됐죠. 또 일부에 말소된 경우는 회복권 부기등기다. 틀렸죠? 자, 아까 했잖아.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자,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자, 틀렸고 4번 틀렸고 23번 24번은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가 자, 여러분 62페이지 봅시다. 62페이지 일단 23번 문제 하기 전에요. 자, 62페이지 2번 한번 봐봐요. 62페이지 방갈로 2번에 이의신청 뭐 나와요? 절차 찾았어요? 자, 그걸 해볼게요. 절차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해볼게. 자, 절차입니다. 자,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여기에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자, 부당해요. 근데 우리 법은요,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뭐를 상대로?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요, 요 당해 등기소에다가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요. 아마 당해 등기소가 이 신청 받았죠? 요걸 어디에 보내요? 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지방법원에 보내요. 여기서 좀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자, 그 첫째 줄 봐, 첫째 줄. 여러분,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요? 당해 등기소입니다. 자, 이 신청서 어디에 제출한다? 당해 등기소고,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당에 등기소고,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됐고, 첫째 줄 됐고,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다 했죠.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럼 이의 이기는 한 언제든지 됩니다. 되고, 세 번째. 자, 부당한 사실의 판단 기준이 있죠. 요거는 처분시를 기준합니다. 자, 언제를 기준한다? 처분시. 처분시까지 드러난 증거나 방법이지요.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번째, 이의는 집행정지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3번 문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부동산 등기법은 이의에 대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집행정지력이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두 번째, 이의 신청 기한은 제한이 있다? 없다 했죠? 이의에 뭐가? 이의 기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했죠?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 기능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세 번째, 이의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를 하면 이건 맞죠? 맞고. 네 번째, 이의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요? 당에 등기소. 이의 신청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 틀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하기 전에 가등기할 수 있어요. 요 후를 뭐로 고친다? 전으로 고쳐요. 후를 뭐로 고친다? 전으로 미리 가등기를 행할 수 있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4번 문제 보면은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봐봐요. 24번에 62페이지 봐요. 62페이지에 1번에 무슨 부당 되어 있어요? 1번에 무슨 부당? 제일 위에. 소극적 부당. 2번에 무슨 부당 되어 있어요? 적극적 부당 찾으세요? 자, 요걸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잠깐. 자, 봅시다. 소극적 부당과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소극적 부당과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입니다. 소극적 부당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입니다. 각하한 경우고, 요거는요 29조 각하사유잖아. 1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여기에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고. 자, 적극적 부당은 뭐냐 볼게요. 적극적 부당. 자, 적극적 부당입니다. 자, 부당은 뭐냐? 수리가 실행입니다. 수리가 실행인데,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뭐한 경우다?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리한 경우인데, 요거는요 29조 1항과 2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29조 몇 항과 몇 항만? 1항과 2항. 1항이 뭐예요?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자, 내가 요거 설명해 줄게요. 이거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봐요. 자, 소극적 부당 볼게요.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한 경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강남에 땅을 샀는데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자, 강남에 땅을 샀는데 어디서 등기했다? 강남 등기소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잖아.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하겠지? 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이 서류를요 12가지 갖춰야 돼요. 12가지 다 넣었어요. 인감영수 포함해서 다 넣었어요. 수리해야 되죠?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하겠지? 이게 소극적 부당입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한 경우다? 각하한 경우지요. 요건 29조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적극적 부당은 뭐냐 볼게요. 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리한 경우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요. 서초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잖아. 강남 땅에서 수조가 있으니까 각하해야 되죠. 수리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만 이의 신청하겠죠?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주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합니다. 무슨 말소? 직권말소. 자, 그런데 봐요. 내가 아까 서류를 12가지 갖춰야 된다 했죠? 인감증명서를 빠뜨리고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 안 해야 되죠?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적극적부터 수리한 경우는 이건 이의 신청 못합니다. 왜 사망부터 11항까지 이의 신청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까 배웠죠? 사망부터 11항까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효로 처리할 수 있잖아.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 부당은 몇 항과 몇 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9조 몇 항과 몇 항? 1항과 2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처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일단 1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1번하고요, 3번하고 1번, 3번 있죠.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하했죠. 그러면 3번 한번 봐요. 신청 지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각하했죠. 각하하지 않는데 각하했잖아. 무슨 부당? 소극적 부당이잖아. 맞잖아요.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했잖아요. 소극적 부당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조 몇 항과 몇 항부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봅시다. 자, 2항하고 4항하고 5항을 볼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했죠. 수리했으니까 무슨 부당? 적극적이잖아.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신청서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수리했죠. 적극적 부당이죠. 그 다음에 5항 한번 봐요.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수리했죠.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이죠. 근데 적극적 부당은 몇 항과 몇 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겠어요? 29조 1항, 2항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2항, 2번은 29조 2항이고 5번은 뭐 29조 1항이죠.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근데 4번 한번 봐요. 신청서 기재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수리했죠.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인데 29조 1항, 2항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처리할 수 있죠. 이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 됩니다. 자, 몇 번 된다? 4번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할게.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각하하지 않아도 각하한 경우죠. 이건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적극적 부당은 뭡니까? 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리한 경우지요. 이건 적극적 부당이죠. 이건 29조 몇 항과 몇 항과 1항과 2항만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항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등기법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8월달 2주 남았잖아요. 지적은 뭡니까? 뭐 오해 분량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